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리히 프롬의 불멸의 고전, 사랑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가슴 뛰는 감정,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 그냥 느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에리히 프롬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피아노 치는 기술을 배우듯, 수영하는 기술을 배우듯,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어떻게 배워? 그냥 느끼는 건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한 건가?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정작 자식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내 사랑이 뭐가 잘못된 건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프롬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소유욕이었는지 의존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프롬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배워보겠습니다. 프롬과 사랑의 기술 탄생 배경. 에리히 프롬은 1956년 그의 나이 56세에 사랑의 기술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인생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한 임상 경험이 녹아있는 결정체입니다. 프롬은 정신분석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마치 사랑이 복권 당첨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더 큰 문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였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거래로 만들었고 사랑마저도 시장의 논리가 침투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으면서 마치 좋은 상품을 고르듯이 합니다. 나의 조건과 상대방의 조건을 계산하고 가장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능력이고 기술이며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으며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2,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상 1. 사랑은 기술이다. 프롬은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프롬이 말하는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피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론을 배워야 합니다. 음계, 화성, 리듬 등을 공부해야 하죠.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손가락 훈련을 하고 곡을 반복해서 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노가 당신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일보다 피아노가 더 중요해야 시간을 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도 정확히 같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이 당신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사랑이 저절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프롬은 이것을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의 문제로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 건 좋은 피아노가 없어서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프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라.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과 잠시라도 공명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신호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표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가 됩니다. 핵심 사상이 사랑의 4가지 요소. 그렇다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프롬은 사랑을 4가지 요소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영어로 케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의 삶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여자가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것은 리스판스와 어빌러티,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거기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책임이 의무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책임은 자발적이고 기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영어로 리스펙트인데 이것의 어원은 라틴어 레스피케레, 즉 잘 보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를 투사합니다. 의사가 되어라.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뤄라. 이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알입니다. 영어로 널리지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두려움, 희망, 꿈을 아는 것입니다. 프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알려지고 싶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여전히 서로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4가지 요소, 배려, 책임, 존중, 알미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핵심 사상 3.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 프롬은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혼자 있기 무서워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독립적이고 완전한 나 자신이 있고 그런 내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롬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프롬은 사랑의 본질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면 내가 손해 아닌가, 내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거래로 손익계산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롬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다. 주는 행위 자체가 나의 생명력, 창조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희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내가 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의 기쁨입니다. 프롬은 또한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에 주는 통찰. 프롬의 사랑 철학은 시니어 세대의 부부관계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프롬의 분석으로 보면 사랑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무슨 생각해라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가 사라집니다. 밥 먹어라는 말은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없습니다. 책임이 의무가 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존중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배우자는 원래 그래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삶의 노력을 멈춥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뭘 더 알아 하며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정이다. 판단이다. 약속이다. 감정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수십 년간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해 하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프롬의 존중 개념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만 남았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뭐하고 살지 막막해합니다. 자식이 매개였던 관계가 빈 둥지 증후군에 빠지는 것이죠. 프롬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이제 진정한 부부관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부모 역할이 아니라 두 사람 그 자체로서 서로를 다시 발견할 기회입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 철학이 시니어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사랑을 회복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프롬이 말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약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꾸세요. 둘째, 사랑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70세에 피아노를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진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얼굴을 보며 대화하세요. 셋째, 손주 사랑에도 프롬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잉 보호하거나 통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며 간섭합니다. 프롬의 존중 개념을 기억하세요. 손주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투사하지 마세요. 손주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세요. 프롬은 사랑이 특정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태도이고 성격 지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재능 나눔, 이웃 돕기 등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을 확장하세요.
주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세요.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다.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 목표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우연히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는 기술입니다. 배려, 책임, 존중, 알매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무슨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둘째, 오늘 자기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맛있는 것 먹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기대 없이 무언가를 주십시오. 작은 선물, 진심 어린 칭찬, 도움의 손길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지금까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능력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